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긴장이 다시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유럽은 러시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만을 반복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개 발언한 직후 상황은 더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에서 러시아는 유럽이 갈등을 고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언제든지 군사적 대응을 열어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내부 역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미 전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으며 실제로는 전시 대비 태세에 가까운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언론과 일부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을 포함한 G7급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강대국을 규합하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상승한 국력이 유럽의 안보 구조를 재편할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현실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US 뉴스가 발표한 종합국력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6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관심을 한꺼번에 끌어올린 핵심 장면이었습니다. 군사력만을 따지는 단순 지표가 아니라 경제, 기술, 외교, 문화 전방의 요소를 합산한 종합국력 순위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전통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는 기존 국제 질서가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G7 가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이 평가 발표 직후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군사력, 글로벌 공급망, 영향력, K문화 확산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미 G7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평가 방식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유럽의 불안한 안보 상황과 한국의 급격한 부상, 이 두 흐름이 교차하면서 지금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한 우호국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 혹은 유럽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체 불가 자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6위 국력으로 평가된 이유를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미국 언론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이 인구 5천만 명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 구조 자체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적을수록 불리할 것이라는 기존 국제 정치학의 통념을 한국이 완전히 뒤집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소공 모델의 최적화 사례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가 면적이나 인구와 같은 정량적 요소보다 기술 집약도, 생산성 구조 전략 산업의 집중도가 국가 경쟁력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단순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속도와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이 흐름을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가 5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단순한 숫자 비교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전력화 속도와 동원 가능 병력 그리고 국산 무기체계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지만 현역 약 50만 명, 동원 약 350만 명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전시 즉각 대응 능력에서 강대국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됐습니다. 여기에 국산 무기의 실전 투입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진 점은 한국의 군사력을 수치 이상의 실효성을 가진 전력으로 해석하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프랑스와 일본과 같은 기존 강대국이 무기 개발 주기와 자립률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은 핵심 무기 개발 과정에서 높은 국산 화율을 유지한 덕분에 생산 속도와 기술 축적의 속도가 다른 강대국보다 빠르게 나타났고 이 차이가 종합국력 순위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안보축으로 바라보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기술 주도형 국력 구조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성장세가 아니라 이미 성숙한 산업과 군사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확장 흐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급상승하게 된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방위산업의 구조적 강점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이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주목했지만 실제 전문가층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과 실전 데이터가 국력 상승의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2 전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2는 양산가가 약 95억 원 수준으로 동일 중량급 서방 전차들이 15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가격 대비 성능 효율이 약 1.6배까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게다가 국산화율이 80% 이상을 유지하는 덕분에 한국은 연간 10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유연한 제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가 연간 50대 내외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생산 속도입니다. 유럽의 군수 관계자들이 한국을 전시 조달 체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믿고 의존할 수 있는 파트너로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전형 성능 역시 유럽의 평가를 완전히 바꾼 요소입니다. K9의 155mm 포신은 기존 서방 자주포보다 내구성이 약 20% 이상 강화되어 있으며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5,000발 이상의 누적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격 정확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운용하는 PZH-2000의 평균 가동률이 50% 이하에 머문다는 점과 대비되며 장기 전투 지속 능력에서 2배 가까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유럽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근본 배경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검증된 성능과 공급 안정성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실전 데이터 기반의 신뢰도는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고 종합국력 평가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무기 수출 규모 증가를 넘어 유럽의 안보 구조를 실제로 강화하는 실질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기존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결정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급상승한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경제 구조의 질적 변화에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GDP 규모가 각각 3조 달러 이상으로 한국보다 훨씬 크지만 이번 평가에서 한국이 두 나라를 제쳤다는 사실은 단순 경제력 비교를 넘어 경제 구조의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분석기관들은 한국이 높은 기술 집약도를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구축했으며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4 개발 과정에서 TSV 공정의 불량률을 0.1%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장비 국산화를 필수적으로 추진했고 2025년 기준 패키징 장비 일부 라인은 국산화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공급망 보고서에서도 한국을 자국 기술로 생산 안정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하게 만든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생산력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수요를 주도하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제 네트워크는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매출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다는 사실은 미국, 중국 외 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례이며 이는 한국이 수출 4위 국가라는 지위를 넘어 해외 투자와 생산 라인의 확대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설계하는 국가임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해외 생산 투자액이 약 650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은 한국의 경제 확장성이 단순 성장세가 아니라 구조적 확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효율성과 확장성은 결국 국력평가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해외 전문지들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생산성 모델을 가진 국가라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성장 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점에서 유럽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국력 상승은 군사 분야에서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들이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수출 규모 때문이 아니라 전장에서 입증된 성능과 전력화 속도에서 기존 강대국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계약을 한국과 체결한 뒤 이를 유럽 전역의 최고의 거래라고 평가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면서 단순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군은 한국산 장비를 인수하자마자 훈련과 정비 엔진 관리까지 현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체계를 익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 운용 생태계 전체를 이전해주는 사실상의 국가급 솔루션 제공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공급 속도와 정비 체계까지 포함한 완전체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반면 유럽 내부에서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를 구매한 국가들조차 납품 지연과 가격 상승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 전차가 레오파르트일지 몰라도 평판은 오히려 한국산 K2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배경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지상 장비뿐 아니라 공중 전력에서도 세계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마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초음속 전투기로 F-35 대비 절반 수준의 단가와 월등히 낮은 유지비를 구현하면서도 탐지거리와 공대공 교전 능력에서 85% 수준에 도달해 성능 경쟁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필리핀이 F-16이 아닌 KF-21 도입을 논의하는 것도 가격이 아니라 기술적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 요격고도 40km 속도 마하 4대 수준 명중률 97%를 기록한 천공이는 중동 국가들이 직접 성능을 검증한 대표적 한국형 방공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한국산 방공망을 도입한 것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체계를 자국 안보의 핵심으로 채택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지금 유럽의 안보 구도에서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요소에 가깝다는 결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안보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배경에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자신들이 보유한 전력의 허점을 뚜렷하게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탄약과 포병 전력의 부족이었는데, 유럽 50개국이 연간 생산하는 155mm 포탄이 30만 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풍산과 한화가 연간 60만 발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공장 전체를 최대 가동한 결과가 아니라 국내군 수요만으로 돌아가는 기본 생산량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155mm 포병 전력을 3,000문 이상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럽 전체의 포병 전력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한국의 실전 대비 태세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탄약과 재래식 장비뿐 아니라 전술 미사일과 방공 체계에서도 한국은 독자적 양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시에 필요한 무기 대부분을 자급할 수 있는 세계 소수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완전한 생산 체계는 미국조차 구축하지 못한 구조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유럽 지도부가 한국을 거론하며 절대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이유는 단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안보 현실을 반영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한국이 가진 빠른 양산 능력 정비 속도, 기술 전산 체계의 이전 가능성은 유럽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토 회원국 상당수는 한국형 통신체계인 KTDL과 K9 정비 시스템을 공식 규격으로 채택했고,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작전 교범 자체가 한국식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군사 표준이 한국 기술을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이상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국제 안보 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부추기는 국가가 아니라 전쟁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럽이 한국의 G7 가입과 나토와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고도화된 기술력, 빠른 산업 속도, 안정적인 군수 생산 능력, 외교적 신뢰도,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면서 한국은 기존 강대국과 동등한 위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국제 질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정렬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유럽과 세계 안보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된 과정에는 단순한 군사력 비교를 넘어 국제 정치의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은 스스로의 무기 체계가 현대전의 요구에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계 속에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강대국들의 능력에 의존하는 구조였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유럽 내부의 생산 능력은 전쟁 초기부터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특히 포병 전력과 방공 체계에서 치명적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독자적 생산 능력과 빠른 전력화 구조는 유럽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책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전시 대비 체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제조 라인이 멈추거나 기능이 정지한 적이 없었고, 이 덕분에 군수산업 전반이 실제 전쟁에 즉시 투입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와 전쟁이 터진 이후에야 준비를 시작하는 국가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한국이 보유한 기술 전환 속도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기존 서방 무기의 설계를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체 기술 표준을 확립해가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핵심 시스템은 개별 부품뿐 아니라 유지정비 체계 전체가 일관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다른 국가가 도입했을 때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유럽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극찬하는 부분으로, 전투 지휘 체계와 통신 체계는 물론이고 전차와 자주포 간의 데이터 연동까지 가능한 구조는 서방에서도 흔치 않은 형태입니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한국이 군사 장비를 단순 수출품이 아니라
하나의 작전 생태계로 발전시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럽 군사 관계자들은 한국의 체계가 다른 나라의 장비와 비교할 때 현실적인 전쟁 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유지보수 속도가 빠르고 전투 투입 가능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전장에서 생존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전력 공백이 치명적인 유럽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 자립 능력은 유럽이 놓쳤던 부분을 정확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무기 생산 과정에서 미국 혹은 특정 제조사 의존도가 높아 핵심 부품이 부족해지면 전체 생산이 중단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장기간 국산화 비율을 높여온 결과 전쟁 시에도 자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국가 내부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적 변수나 국제 제재가 발생해도 생산 체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럽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공급망 붕괴인 만큼 한국의 안정적인 생산망은 유럽에 있어 전략 자산과도 같습니다. 특히 탄약과 기동장비 방공체계처럼 소모율이 높은 전력의 안정적 조달 능력은 유럽 안보체계의 취약성을 완전히 뒤집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문화적 소프트파워도 유럽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력평가에서 문화 영향력이 직접적인 순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한국의 국제적 메시지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문화의 확산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신뢰도와 친숙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며 외교적 영향력에도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과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정치권이 한국을 잠재적 G7 혹은 나토 협력국으로 바라보는데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문화는 종종 경제와 군사적 신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다층적 영향력은 단순 국력 증가를 넘어 국가 위상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유럽은 이제 한국을 선택이 아닌 필수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충돌이 언제든지 확전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유럽은 미국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생산 속도,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실전 데이터까지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이러한 종합 능력은 유럽의 안보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 기여를 약속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하느냐는 유럽뿐 아니라 국제 질서 전반의 방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강국이나 경제 강국이라는 단일 이미지를 넘어서 세계 안보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